이번 단어는 부정적분이야. 이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적분이라는 단어는 시작되는 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적분에 대한 광범위한 얘기들은 정적분을 들어갈 때 조금 거론을 하기도 하고, 이번 단어는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부정적분이라고 해서 연산과 관련된 단어예요. 핵심 내용 자체가 연산과 관련된 단어고, 보면 먼저 얘기를 좀 볼게요. 자, 우리가 이런 녀석을 배웠어요. fx라는 녀석을 우리가 미분을 해보면 이 녀석은 f'x로 정의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과정을 거꾸로 연산할 수도 있어요. 당연하겠죠? 미분을 했으면 이 과정을 거꾸로 하는 연산도 가능할 거 아니야. 우리가 곱셈 공식에서 전개하면 인수분해할 수 있던 것처럼 모든 과정은 수학에서는 어떤 연산이 존재한다면 그 녀석의 역연산 또한 존재해. 한마디로 이 녀석은 2분의 역연산이 존재한다는 거죠. 못할 이유는 없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2의 x의 제곱 플러스 4의 x 마이너스 5라는 녀석이 있었다 치자. 이게 fx예요. 그러면 이 녀석을 미분하게 되면 f'x는 4x 플러스 4로 미분이 돼. 그러면 이 녀석을 다시 fx로 돌려보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지? 머리를 굴려보는 거지. 얘네 1차였으니까 원래는 2차였겠다. 그럼 x제곱이었겠다. 그러면 여기 앞에 어떤 숫자가 있어야 얘가 내려와서 곱했을 때 4가 됐을까? 당연히 2였겠다. 이 정도의 연산은 어렵지 않을까? 고등학교 2학 정도한테는. 그럼 얘는 상수항이니까 원래는 1차였겠다. 근데 1차의 개수가 4일 거잖아. 그러니까 4x가 되겠다까지는 유추가 가능해. 근데 문제는 존재한지 안 하는지 모르는 저 상수항의 문제인 거야. 그치? 우리가 미분할 때 상수항을 지워버리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적분할 때는 돌려보내야 되거든. 근데 이 상수항의 존재가 여기서 지금 사라져 있어. 그렇지? 그걸 돌려보내야 되거든. 근데 이걸 안다면 돌려보내겠지만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얘를 어떻게 돌려보낼까?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아직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야. 그렇죠? 이것 때문에 이 이름이 적분이라고 불리지 않고 부정적분이라고 하는 이유거든. 우리가 부정이라는 단어를 언제 처음 배웠냐면 고등학교 2학년 때 부정방정식이라는 걸 배웠어. 정확하게는 중학교 2학년 때긴 하지만 이런 거 생각해봐. x 플러스 y는 3이네. x하고 y 값 구할 수 있어? 못 구하죠. 뭐 다 되잖아. 집어넣으면 다 되잖아. 이런 것처럼 해가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야. 뭐 1, 2도 되고 뭐 7, 마이너스 5도 되고 3도 되고 4도 되고 이런 식으로. 근데 해가 어떻게 돼? 무수히 많죠. 그러니까 해는 존재해. 근데 무수히 많아. 따라서 정할 수 없어. 그래서 정할 수 없다. 그래서 부정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거든. 그럼 얘도 생각해봐. 적분을 하는 거거든. 자, 이런 연산을 우리는 미분한다고 얘기를 하고 이런 연산을 적분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방식을 적분하시오라고 한다면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런데 다른 건 문제가 안 돼. 그치? 그런데 얘가 문제야. 존재하는지 알지 못하는 0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특정한 값일 수도 있는데 우린 모든 상수를 다 어떻게 지워버리잖아. 그러니까 얘를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0도 어쨌든 상수잖아. 그러니까 존재하기는 하는데 우리는 알지 못해. 그러니까 존재는 해. 근데 알지 못하는 거잖아. 정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적분이라는 단어 앞에 뭐가 붙는 거야? 부정이라는 단어가 붙게 된 거야. 그래서 부정적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기호를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약속이 있어.
자, 얘를 미분하면 이렇게 되는 거 맞는데, 얘를 적분하면 이렇게 돌아가는 거 맞잖아. 근데 우리가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될 수 있잖아. 자, 이렇게 안 주고 여기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볼 수도 있잖아. 그렇지? 당연히 여기를 가지고 또 다른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거야. 여기도 미분 이렇게 부정적분 할 수 있는 거잖아. 맞잖아. 저렇게 하지 못할 이유는 전혀 없는 거니까. 그랬을 때 얘는 도대체 뭘로 표현할까? 그죠? 그렇다고 뭐 표시할 만한 기회가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약속했어. 얘는 fx라고 표현하자. 근데 라지 fx라고 표현하자. 그래서 라지 fx를 미분하면 스몰 fx가 되는 거고, 스몰 fx를 미분하면 f 프라임 x가 된다. f 프라임 x를 적분하면 fx, fx를 적분하면 라지 fx가 된다. 그럼 문제가 있어. 얘네 둘은 우리가 이렇게 안다고 생각을 하면 왔다 갔다 하는 거 가능하잖아. 그런데 만약에 이 식을 우리한테 던져줬어. fx가 뭐라고 딱 던져준 다음에 f 프라임 x를 구하래. 그러니까 라지 fx를 구하래. 적분을 해서. 근데 우리가 뭘 몰라지? 적분상, 그러니까 이 녀석은 모르지. 상수값이 얼마인지 모르잖아. 그래서 이 녀석을 우리는 이름을 붙였어. 적분하면 나타나는 상수다. 그래서 적분상수라고 부르고, 얘를 이렇게 표기하지 않기로 약속했어. 얘를 어떻게 표기해야 되냐면, 얘는 지금 x에 관한 식이거든. 자, fx가 만약에 이렇게 주어졌다고 치자. 4x 플러스 4라고 주어졌다고 치자. 그럼 우리는 이 녀석을 적분하게 되면 2x의 제곱 플러스 4x라는 것까지는 알아. 근데 여기 존재할지 아닌지 모르는 상수가 있을 거 아니야. 걔가 뭔지를 모르지. 걔는 c로 표기하기로, 라지 c야. 라지 c로 표기하고 얘를 적분상수라고 부르고, 그렇다면 이 녀석 있죠?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 얘가 라지 fx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면 결국은 우리한테 누군가가 fx를 적분하세요 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를 뭐라고 쓰는 게 원칙이야? 라지 fx, 얘로 유추할 수 있는 라지 fx와 어떤 값인지 알지 못하는 적분상수 c까지 해서 이렇게 표기하는 걸 원칙으로 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는 얘가 되는 거야. 그렇지? 주어진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건 한마디로 요만큼이 라지 fx가 되는 거야. 근데 적분상수는 알 수가 없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라지 fx와 모르는 적분상수 c. 그래서 라지 f 플러스 c라고 부르는 거야. 그리고 이때 이 아이를 fx의 한 부정 적분이라고 불러요. 선생님, 한 부정 적분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의 부정 적분이라는 뜻이거든. 왜냐면 이거 적분했을 때 C값이 뭔지를 모르니까 문수이 많잖아. 맞잖아요. C가 1일지 2일지 3일지 마이너스 1일지 마이너스 7일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부정 적분들이 있는 거야. 그들 중에 적분상수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주어진 정보만을 활용해서 만들어낸 이 아이는 적분상수가 0이면 적분이 될 수 있잖아. 부정적분이 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부정적분들 중에 하나다라는 뜻에서 얘는 한 부정적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원칙적으로. 물론 거의 쓰진 않아. 근데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당황하지 말라. 아, 라지 fx는 스몰 fx의 한 부정적분이구나. 왜? 적분상수는 알지 못하니까. 그러면 적분상수까지 만약에 우리가 안다면 어떤 조건을 통해서 주어질 수 있잖아. 뭐 예를 들어서 이 아이의 원래 함수인 이 녀석에 어떤 값을 대입했더니 특정 값이 나왔대. 예를 들어 요 식에다가 내가 만약에 1을 대입했다. 그랬더니 8이 나왔다. 그럼 생각해봐. 여기다 1 대입했어. 그러면 2, 4니까 6밖에 안 되잖아.
얘는 U 플러스 C인 거잖아. 그러면 C 값이 2였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어떤 조건이 붙어야만 적분상수를 알 수 있는 거야. 그냥 단순하게 적분만 해가지고 적분상수를 알 수가 없는 거야. 반드시 조건 하나가 필요해. 그 조건 하나가 주어져 있어야만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보는 거지. 됐어요? 그래서 어떤 녀석을 적분하면 한 부정적분과 적분상수의 합의 형태로 표현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적분하라 하면 이렇게 표현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다항식을 적분하게 되면 각각의 항들별로 하나씩 하나 적분할 텐데 그리고 나서 적분상수를 뭔지 모르지만 주어진 조건이 있다라고 한다면 적분상수를 구할 수 있다. 여기까지 됐어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 적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자.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자, 우리가 AX의 n제곱을 미분하면 뭐가 돼? ANX의 n-1 이렇게 되는 거 원칙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X의 n-1제곱을 적분하면 당연히 AX의 n제곱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럼 이 과정을 어떻게 이제 갈 것인가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이렇게 생각해보자. AX의 n제곱으로 문제가 주어질 거 아니야. 주어질 때 이렇게 줄게. 누가 이렇게 줘? 그렇지? 이렇게 줄 거 아니야. 그럼 얘를 원상복귀 시켜야 돼. 그러면 이 과정을 역연산을 할 거거든. 봐봐. 여기 할 때 얘를 이걸로 돌려보내야 되거든. 얘를 돌려보내야 되지. 그러면 잘 생각해. 얘는 원래 원함수에서 1이 줄어든 녀석이죠. 그쵸? 그러면 여기에는 원래 n이 있어야 되잖아. 얘를 n으로 쪼개서 넘겨야 되잖아. 그러면 여기에는 실제로 n-1이 있는 거잖아. 여기 자리가. 그래서 얘는 어떻게 가냐면 a를 n 플러스 1로 쪼개는 거예요. 그리고 x에 여기도 n 플러스 1로 원상복귀 시켜주는 거야. 자, 무슨 원리냐면 그러니까 이런 거야. 봐봐. 숫자를 보여줄게요. 3의 x의 제곱이 있었어. 얘 미분하면 뭐야? 6의 x에 이렇게 돼 있죠. 자, 근데 문제가 이렇게 6의 x로 주어졌어. 얘를 적분하면 그럼 생각을 하잖아. 얘는 원래는 2차였겠다. 원래 1에다가 1을 더했잖아. 2차였겠다. 그리고 얘는 2차가 내려왔겠다. 그걸 생각하잖아. 그럼 원래 지금 여기는 얼마가 써있어? 1이 써있잖아. 근데 원래는 2차가 내려왔다고 생각을 하고 2차를 돌려보낼 거 아니야. 그래서 원래 있었던 1에다가 1을 더한 값으로 6을 나눈다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는 3x의 제곱을 만들 거라는 거야. 숫자 바꿔보자. 만약에 8에 x의 제곱이라는 녀석이 있었어. 이 녀석이 미분하게 되면 4제곱을 한다. 미분하게 되면 24의 x의 제곱인 거 맞지? 그쵸? 자, 그러면 24의 x의 제곱을 적분해보자. 그러면 요거는 원래 이 녀석은 3이 내려와서 얘랑 곱해졌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2에다가 1을 더한 값으로 얘를 나누고 2는 하나 원상복귀 시켜주면 된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주어진다고 한다면 여기다가 1을 더한 값으로 나누고 그렇죠? 1을 더한 값으로 나누고 여기다 1을 더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을 더한 값으로 나누고 1을 더한다. 그럼 한번 볼까? 3x에 4제곱 플러스 7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 이렇게 넣읍시다. 이를 적분해보래요. 여기다 1 더한 값으로 나누고 1을 더하는 거야. 그렇지 않죠? 여기다가 1 더한 값으로 나누고 1을 더하는 거야. 여기다가 1 더한 값으로 나누고 1을 더하는 거야. 여기다가 원래 x의 0제곱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x를 붙여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C 상수함이 어땠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얘를 우리는 보통 fx라고 표현한다면 얘는 라지 f의 x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됐어요? 항상 요 i를 주의하자. 그리고 문제에서 주어질 거야. 라지 f x에다가 3을 대입하면 얼마가 나옵니다.
여기다 3 대입해봐가지고 그 값이 나오는 C값 찾으면 됩니다. 됐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 한 부정적분이라는 표현은 흔히 쓰진 않아요. 그쵸? 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건 적분하게 되면, 부정적분하게 되면 보통 그냥 부정적분하라고 안 하고 적분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적분하게 되면 반드시 적분상수가 필요하다. 적분상수는 우리 혼자만의 힘으로 알 수 없다. 문제에서 조건을 주지 않으면 알 수 없다. 여기까지 했어요. 자, 이제 수학은 기호 진짜 좋아해요. 기호 좋아해서 미분하시오를 프라임으로 표시하죠. 그럼 적분하시오의 기호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제 그 얘기를 해보자. 자, 우리는 미분하라는 기호를 이렇게 배웠어요. 무슨 뜻이에요? y를 x에 대해서 미분하시고, 다른 표현으로는 fx라는 식을 x에 대해서 미분하시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걸 이제 돌려보는 거야. 이렇게 미분한 녀석을 돌려보낼 거거든. 그 돌려보내는 과정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표현할 거냐면 이렇게 할 거예요. 제가 이 fx라는 녀석을 적분을 하고 싶어. 돌려보내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표시해요. 그리고 dx. 이거는 fx를 x에 대해서 적분하시오라는 기호적인 의미예요. 이게 한 세트야. 자, dx가 원래는 분모에 있었잖아요. 적분은 분명히 역연산이라고 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분모에 있던 녀석이 곱하기 형태로 분자로 올라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좀 이해가 편할 거야. 원래는 그런 의미는 아닌데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편할 거예요. 그래서 미분할 때는 dx가 밑에 있고 적분할 때 dx가 옆에 곱해져 있는 형태로 된다. 실제로 곱한다는 의미는 아니야. 하지만 그냥 위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려는 거고, 이 기호가 인티그럴이라고 해요. 인티그럴도 되고 인티그랄도 돼요. 어차피 영어식 발음이기 때문에 인티그랄 뭐 상관없습니다. 인티그럴 원래는 s라는 뜻이에요. s라는 원래 기호인데 얘를 위아래 쭉 늘어뜨린 거야. 그냥 그런 느낌으로 해서 이런 느낌으로 그냥 쓰시면 돼요. 자, 그냥 적당히 쓰시면 돼요. 위아래 늘어뜨려서 너무 작게만 안 쓰면 돼. 이러면서 되게 헷갈리잖아. 그러니까 그냥 얘는 좀 길게 뺀다.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이 fx를 x에 대하여 적분하시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얘는 이제 뭐라고 표현하는데 fx를 적분하면 f'이죠. 그러니까 라지 fx죠. 여기다가 뭐 이렇게 붙여주면 돼요. 됐어요? 그러면 반대로 라지 fx 플러스 c를 미분하면 당연히 fx가 되겠죠? 이해하셨나요? 여기까지 됐어? 자, 이제 이거 가지고 말장난 할 거야. 자, 봐봐. 우리 양변을 미분한다는 개념 배우셨죠? 자,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렇게 있어. 이 녀석에 원래는 이음이야. 이 뜻이야. 그러니까 이거 똑같은 구조인 거야. 이 녀석을 x에 대해서 뭐 하라는 거야? 미분하라는 소리야.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근데 이거잖아. 자, 요거 미분하면 뭐 되는 거예요? fx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얘는 fx. 그렇죠? 근데 보통 이렇게 친절하게 주진 않고요. 이 dy를 위로 올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요거 쓰듯이
y를 여기다 올려 써주지 않고 그냥 여기 뒤에다 붙여서 써줍니다. 왜냐면 이거 d, dx, fx 이렇게 써도 돼요. 그쵸? 똑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얘도 이렇게 써주면 우리는 이 녀석을 이렇게.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얘 적분이잖아. 그치? 얘 미분이잖아.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다 치고 적분과 미분이 만나서 퉁. 그렇잖아. 적분했다가 미분하면 원상복귀 되는 거잖아. 그쵸? 갔다가 돌아오는 개념입니다. 근데 이게 조금 어려운 게 제가 그 다음에 자, 좀 더. 얘하고 차이점을 한번 보자. 얘는 지금 이게 밖에 있고 얘는 지금 안에 들어와 있어요. 차이가 있죠? 자, 우리는 그 수학에 대한 연산할 때 누구부터 계산해요? 속에 있는 소가루부터 하고 중가루를 가는 게 원칙적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당연히 요 연산을 먼저 했어.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연산을 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적분을 해서 원래는 적분을 했기 때문에 라지 fx 플러스 c가 생겼을 거야. 그치? 근데 얘를 미분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적분상수가 사라진 거지. 그러면서 fx가 됐을 거야. 자, 요거 한번 잘 생각해보자. 요거 미분하면 f 프라임 x. 맞지? 그러면 f 프라임 x를 적분하면 fx가 되겠지? f 프라임 x를 적분하면 fx가 될 거라. 그런데 자, 이게 얘는 당연히 fx가 되는 게 맞지. 근데 뭐가 필요해? 미안하다. 왜? 마지막에 적분했지. 적분하면 반드시 뭐가 생겨? 적분 상수가 필요합니다. 얘는 이 녀석에 한 부정적분이 있는 거고 적분 상수까지 붙어야만 온전한 식의 형태가 됩니다. 봐봐,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 먼저 적분을 했어. 이때는 적분 상수가 있었을 거야. 근데 미분하면 상수는 무조건 사라지잖아. 그래서 없는 거야. 맞지? 자, 뭐 했어? 미분부터 했어. 여기 적분 상수가 존재할 필요가 없죠. 미분했으니까 상수가 오히려 없었을 텐데. 근데 걔를 적분하는 과정에서 뭐가 생겨나? 적분 상수가 생겨나. 그러니까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적분 다음에 미분인지, 미분 다음에 적분인지. 무조건 안에 거 먼저 하고 그다음에 바깥 거. 안에 거, 바깥 거 이렇게 연산할 거거든. 안에 거고 바깥 거, 안에 거, 바깥 거 하는데 이 과정 중에서 뭐가 마지막에 있느냐. 그러니까 항상 마지막 생각은 뭐냐면 최후에 적분이 있으면 적분상수가 생기는 거고 최후에 적분이 아니야? 그럼 적분상수가 없는 거야. 미분하면 상수는 사라지고 적분하면 적분상수는 생겨날 테니까. 됐어요? 이거 가지고 장난칠 거야. 미분과 적분의 순서를 가지고 장난칠 거야. 자, 여기까지. 어려운 부분. 그렇죠? 그냥 문제 좀 풀어보면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을 것 같죠. 여기까지가 이번 단어의 개념의 정리야. 그렇죠? 내용이 되게 작죠? 페이지도 엄청 작잖아. 자, 이제 이거 한번 보자. 왜냐면 오늘 수업하면 이거 그 정도 끝나요. 자, 바로 가볼게요. 자, 머릿속으로 좀 정리한 거를 다시 한번 얘기해 보자. 우리가 흔히 이 녀석을 원함수라고 불러요. 왜 도함수라고 부르죠? 여기에는 한 부정적 분모. 용어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원함수, 도함수, 원함수, 한 부정적 분.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해요. 됐죠? 그래서 fx를 기준으로 미분하면 f'x, fx를 기준으로 적분하면 라지 fx. 그때는 한 부정적분이 라지 fx인 거고 거기에는 적분상수가 반드시 따라붙습니다. 적분할 때는 적분상수가 생겨난다. 미분할 때는 적분상수는 존재하지 않겠죠. 당연히. 이해하시죠? 근데 적분상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문제가 주지 않으면 할 수는 없는 거야. 그리고 미분과 적분의 순서에 따라서 마지막에 적분이면 적분상수가 생겨나고요.
마지막에 적분이 아니면 적분상수는 생겨나지 않는다. 당연한 거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리고 적분은 보통 인티그럴로 표현하고요. 이렇게가 세트예요. 그러니까 이 형태가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t에 대해서 미분하고 싶으면 여기를 t로 바꾸기만 하시면 돼요. 우리가 미분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자, 의미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얘기를 좀 볼게요. 보자. 여기는 아까 했던 내용들 그냥 반복하는 거니까 그냥 한번 쭉 살펴보시면 돼요. 여기서 원시함수라는 말은 뭐냐면 원함수를 원시함수라고 그냥 부르는 것 뿐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fx를 적분하세요. x에 대해서 적분하세요. 라지 fx 이 녀석을 한 부정적분 그리고 적분상수와 결합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적분할 때 보면은 저 이 녀석을 적분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지수에다가 1 더해서 나누고 1 더해주고 그렇죠? 지수에다 하나 더해서 나눠주고 더해주고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지금 합성함수의 적분인 거야. 솔직히 여기까지는 하지 마세요. 이거 되게 헷갈려. 그렇죠? 나누는 이런 과정들이 생각보다 헷갈리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돼? 그냥 흩어. 전개해버려. 전개한 다음에 하나씩 올리는 거야. 합성함수의 적분이 물론 알면 좋아. 알면 좋은데 솔직히 이건 미적분에 나오는 개념이지 지금 단계에서 할 얘기는 아니니까 지금은 뭐 나중에 익숙해지면 할 수 있는데 지금에는 이런 것들은 솔직히 신경 쓰지 마세요. 두 번째 거 같은 경우는 자 부정적분의 성질인데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봐봐 우리 미분할 때 상수항 신경 안 쓰지 똑같은 거예요. 적분할 때도 상수항 그냥 밖에 꺼내놓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미분할 때 항들끼리 따로따로 미분하는 거 가능하지. 그러면 역연설할 때도 항들끼리 좀 전에 우리 따로따로 적분했잖아. 그럼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돼 있으면 따로따로 접근해도 된다. 이렇게 돼 있으면 따로따로 접근해도 된다. 이런 식이에요. 자, 그런 내용입니다. 결과입니다. 자, 개념 폭복이 있거든요. 직접 넘겨보면 개념 폭복이 있죠. 그렇죠. 몇 문제 있죠? 거기 한번 지금 풀어보세요. 한번 풀어보세요. 자, 다음 부정적분을 구하려고 했어요. 연산이니까 한번 쭉 가볼게요. 자, 이런 경우에 괜히 합성함수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그냥 전개하시면 돼요, 편하게. 그래서 먼저 전개를 해서 x의 제곱 4제곱 플러스 4x의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쵸? 그 다음에 이걸 적분하면 돼. 그럼 얘는 요거 적분하면 더해서 5분의 1의 x의 5제곱 그쵸? 그 다음에 요거 적분하면 더했으니까 3분의 4의 x의 세제곱 요거는 4x 그리고 적분하시면 괜찮죠? 자, 저것도 가볼게요. 저렇게 놓지 말고 그냥 곱해 일단. 곱하면 합차가 되겠죠? 그래서 9y의 제곱 마이너스 4 그리고 dy. y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y라고 써있는 거예요. 별 의미는 없어요. x면 x, t면 t, k면 k인 거야. 자, 적분할게요. 요거 여기다 1 더해서 나눴으니까 3y의 세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뭐? 어렵지 않죠? 자, 요거 한번 가볼게요. 자, 원칙적으로는 그냥 따로따로 하면 되는데 자, 여기 잘 봐봐. 마이너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저 얘가 뭔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야. 그럼 접근하기 전에 먼저 저 둘을 더해봐. 이 녀석은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고 얘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잖아. 뺐으니까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 그치? 그치? 그럼 이렇게 사라지고 이렇게 사라지고 남는 건 결국 4와 x만 남아있겠다. 그럼 얘만 적분하시면 되니까 여기다가 1 더해서 2x의 제곱 플러스 10. 괜찮아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이거 별거 없죠? 이거 먼저 합차하는 게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합차 먼저 하면 x제곱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2 그쵸? 그 다음에 이것도 그냥 곱해 곱하면 이렇게 곱하면 x의 세제곱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그쵸? 이거 하나씩 하나씩 해보자. 요거 4분의 1 x의 4제곱 요거 3분의 1 x의 세제곱 요거 마이너스 2분의 1 x의 제곱 요거 마이너스 x 플러스 10 됐어요? 딱히 어려운 건 없죠?
차근차근 하면 돼. 요거 단원이 어차피 연산 단원이라서 엄청나게 막 대단한 내용들을 다루진 않아요. 그냥 연산해. 그러니까 다음 단원이 정적분이거든. 그 정적분을 공부하기 위한 연산 준비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뒤에 있는 문제들은 한번 풀어보시면 되고, 요거 한번 잠깐 볼게요. 가끔씩 이렇게, 그렇죠? 곱셈 공식을 활용하는 문제들이 나오기도 해요. 볼게요. 자, 이거 두 개는 묶어보면 근데 이거 인수분해 아니야? 얘랑 소거되는 거 아시죠? 그럼 얘는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그쵸? 그럼 얘도 한번 볼까? 묶어봤더니 분자 인수분해 돼야 안 돼요? 돼요. 학생들이 가장 많이 까먹는 인수분해 중에 하나인데 요거 기억날지 모르겠다. 자, 이거예요. a의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의 제곱 a의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의 제곱 a의 4제곱 플러스 a제곱 b제곱 플러스 b의 제곱 이런 거 있어요. 어디서 본 거 같지? 그거 쓰는 거야. 이제 b 대신에 1이 사용되는 거고 안 돼요? 나눠보면 돼. 보통 이런 문제를 설마 분수 형태로 우리 보고 접근하라고는 안 할 거 아니야. 이게 이제 몫의 미분과 목의 접근인데 이건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니까. 결국은 이렇게 분수 형태가 나온다는 건 무조건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야. 맞잖아. 분수 형태에서 미분은 어떻게 해? 배운 적도 없는데. 분수 형태에서 미분을 하라는 문제는 절대 나올 리가 없거든. 무조건 인수분해. 무조건 정리가 된다는 거지. 단지 내가 공식을 까먹었을 뿐. 아니면 조리제법을 못했을 뿐인 거야. 무조건 된다는 거야. 그다음 기호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여기 ddx라고 되어 있죠. x에 대해서 뭐 하자? 미분하자. 요 식을 x에 대해서 미분하자. 그럼 생각해봐. 요거 미분하면 f 프라임 x 플러스 g 프라임 x가 2라는 거지. 맞죠? 자, 요거 볼까요? 이건 무슨 미분이에요? 고배 미분. 그렇지? 그러면 f 프라임 x gx 앞에 거 미분 앞미 그 다음에 뒤에 거 미분 뒤가 필요하겠죠? 이렇게 했더니 2x 마이너스 5라는 값이 나와요. 그쵸? 자, 거기에 F0과 G0에 대한 정보가 있네요. 그리고 나서 접수하죠. 쉽지 않아요. 그죠? 쉽지 않아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구하는 걸까요? F0, G0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 어떻게 구하는 걸까요? 자, 이 문제의 취지는 어떻게 하는 거죠? 이거야. 이제부터 이 문제 스타일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지금 이 정보가 주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했죠. 양변을 미분했던 거 있잖아. 그것처럼 양변을 적분해볼까? 그럼 미분과 적분이 만나면 사라지죠. 그래서 얘는 안에 것만 남아. 근데 마지막에 무슨 연산이 들어갔어? 마지막에 적분이잖아. 그럼 뭐가 필요해? 그렇지. 자, 그럼 이쪽도 마지막 연산인 거잖아. 그럼 여기도 뭐가 필요해? 2x 플러스 c. 근데 봐봐. 이 c랑 이 c가 같은 c가 아니야. 주의하셔야 돼요. 이거는 여기서 적분해서 나온 적분상수 C1. 여기는 여기서 적분해서 나온 적분상수 C2인 거야. 그렇지? 그러면 이제 생각해보자. 얘 굳이 C1, C2 나눠 놓을 필요가 없지. 얘를 이항했다고 생각하자. 뭐만 주의하시면 되냐면 C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야. 이 둘은 다른 C일지 같은 C일지 몰라. 이게 문제고.
C3라고 할까? 그러니까 C2에서 C1을 뺀 값 C3. 뭔지 모르겠지만 뭐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어요? 이런 맥락으로 좀 C를 생각하셔야 돼요. C가 어떤 값인지 모르니까 그냥 뭐 있겠지 이런 느낌인 거야.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 조건을 활용해 보자. 자, F0, G0, 0, 그럼 C만 남겠지. 근데 얘가 얼마고? 마이너스. 얘가 얼마고? 마이너스. 아, C의 값이 마이너스 0이구나. 그러면 여기서 얘가 마이너스 5라는 식을 가지고 있는 EX 마이너스 5. 이 두 함수의 합을 우리가 알아낸 거야. 조건이 주어져야만 우리는 값을 구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자, 두 번째 가보자. 여기도 똑같은 패턴인데, 이 과정을 그대로 또 따라갈 볼게요. 여기도 똑같이 뭐 할 거야? dx. 그치? 이렇게 하겠지? 그럼 한번 생각해보자. 여기도 마지막이니까 fx, gx의 적분상수 c가 나오고 여기 이거 적분해야 되잖아. 그럼 뭐가 들어갈까요? x의 제곱 마이너스 5의 x 플러스 c. 이 두 c는 같은 c가 아니야. 그냥 있다의 개념인 거야. 이걸 이항에서 합쳐주면 뭐 C3 나온다. 그냥 C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표시해야 돼. 생각해보자. 여기다 또 뭐 대입할 거야? 쩍또 대입할 거야. 그럼 00 대입해보자. 00. 그럼 마1 곱하기 마4. 그럼 4가 되겠지? 여기도 00 대입했으니까 C 값이 4인 거야. 그럼 여기는 이제 C가 4가 되는 거지. 됐어요? 그럼 이제 생각해보자. 이제 뭐만 구하면 돼? 우리 fx, gx 구하면 되잖아. 자, 두 가지씩이 주어졌어요. fx, gx를 곱한 값은 이거야. 근데 이거 인수분해 되거든. x-1과 x-4. 그리고 fx랑 gx를 더한 값이 2x-5. 둘이 더하면 2x-5 이제 많이. 그럼 결국은 뭐야? 네. 누가 해결해줘? 뭐 0 해결해주겠지. fx가 뭘 가지고 있어야 돼? x 마이너스. 그래 되겠지. gx가 뭘 가지고 있어야 돼? x 마이너스. 쉽진 않아요. 그렇죠? 대표 유형의 문제치고는 쉬운 문제는 안 줬어. 좀 대표 유형이니까 조금 좀 수월한 걸 줬으면 좋았을 텐데 대표 유형치고는 거의 마플로 따지면 노멀과 터프 사이에 있는 문제를 준 거야. 터프까지는 아닌데 노멀과 터프 약간 사이. 그러니까 쉽지는 않은 문제였어요.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어? 이런 거에 익숙해져야 돼. 그러니까 우리 그 도함수 활용해서 양변 미분하고 막 그런 데서 fx 다함수 구하는 거. 근데 그런 식이 문제인 거지.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적분상수를 이용해서 CD 형태를 구하는 거니까 형태 자체는 알겠죠. 엄청난 개념이 적용되는 건 아니야. 근데 우리 이제 머릿속에 양변을 적분한다는 개념이 붙어야지. 그리고 마지막에 적분할 때는 반드시 뭐가 붙는다? 적분상수 C가 붙는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 볼게요. 이건 똑같은 문제고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게 오히려 좀 무난한 문제인데 자, f'(x가 이거야. fx 뭐 하라는 거? 적분하라는 거죠. 자, 이 아이 적분해보면 더해서 뺐으니까 fx라는 녀석은 선생님 왜 라지 fx가 아니에요? 요거 적분하는 건데 fx 한 단계로 오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x 세제곱 불러봐. 그렇지. 그리고 좋아요. 자, 0 대입하면 2래. 0 대입하면 우리가 C가 2라는 소리죠. 뭐 그런 대입하면 되겠죠. 원래는 이게 대표형으로 나와야 돼. 그리고 아까 그게 여기 표현 바뀌는 이런 식으로 나왔어야 돼. 자, 이거 한번 가볼게요. 똑같은 문제죠. 그렇죠? 어렵지 않아요. 자, 이런 느낌.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자, 이제 머리 굴릴 때가 왔어. fx랑 라지 fx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정확하게는 fx와 그 부정적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한 부정적분이 맞는 표현이에요. 적분상수를 고려하지 않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요걸 이제 우리가 풀어내야 되는데 자, 이제 생각해보자. 함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가 일단 몇 차식인지부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 그치? 우리가 미분에서
f 프라임 x랑 fx가 주어졌다면, 자, 이거 한번 생각해보자. 그냥 생각해봐. 단순하게. 얘는 이 녀석을 적분한 녀석이에요. 그러면 얘를 미분하면 fx가 나오겠죠. 이해하시나요? 그러면 차수라고 생각해보자. 얘보다 얘는 차수가 한 차수가 더 높을 거야. 그치? 그럼 우리는 또 어떤 행동을 할 거냐면, 아, 그래? 그러면 또 구해보자. 어떤 식으로 구해볼까? 둘 중에 하나야. 전에도 항상 이런 문제 나오면 무조건 최고차부터 구하라고 했어요. 기억나시죠? 아니면 그냥 톱밥으로 가도 되는데 최고차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자. 봐봐. 근데 보통 2차는 3차야. 원칙대로 따지면 AX의 n제곱이라고 놓고 가는 게 맞아. 근데 생각해봐. 얘를 AX의 n제곱으로 할 거야? 얘를 AX의 n제곱으로 할까? 난이도가 바뀌어. 얘를 AX의 n제곱을 하면 얘는 부정적분이잖아. 얘가 만약에 fx가 되면 이 녀석은 별로 만나고 싶지 않지. 그렇다면 얘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이쪽이 나아. 그치? 그럼 한번 보자. 자, 얘를 최고차 한번 보는 거야. 얘는 x 곱하기 anx의 n마 1 플러스 2x 세제곱. 뒤에 버려. 아니, 2차까지만 쓰자. 여기까지 갔어요. 자, 이제 생각해보자. 이렇게 곱했으니까 얘는 anx의 요거 차수 하나 플러스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플러스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여기는 ax의 n제곱이야. 얘랑 얘랑 차수가 지금 같거든요. 그렇죠? 이제 생각해보자. 잘 생각해봐. n은 몇 차식일 것 같으세요? 이 차? 2차? 2차는 얘가 2차인데 얘도 2차인데 여기 3차가 있는데 2차가 있는지 3차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그럼 이제 한번 들어볼게요. n은 3차라고 이제 생각해보면 이 자리를 3으로 바꿔보자. 어떻게 하면 이게 맞는 식이 될까? A가 3A 플러스 2가 어때야 돼? 같아야죠.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2A는 2가 되면서 A 값은 얼마가? 마이너스 1이 되면 돼요. 이해하시나요? 그러면 N은 몇 차고? 3차고 A는 마이너스 1이면 문제가 해결되겠지. 됐어요? 한번 해보자. 자, 이 I는 여기 마이너스 X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3X의 세제곱 플러스 2X의 세제곱하면 나오는 거 맞죠? 최고차가 만들어지는 거 맞죠? 따라서 얘는 이 라지 fx는 마이너스 x의 세제곱으로 시작하는 함수야. 일단 됐어요? 좋아요. 여기서 이제 생각해보자.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fx는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죠? 그 다음에 f1은 0이라는 조건이 붙었어. 그렇죠? 여기다가 1 대입하면 0이라는 조건이 붙었네. 그럼 이걸 가지고 식 좀 정리할 수는 있겠다. 근데 이건 나중에 일단 생각하기로 하고 일단 요거를 이 식에다 활용을 해볼게요. 자, 전개할 거야, 계수 비교할 거야. 자, 마이너스 x의 세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식일 거야. 자, 요 식에다가 x를 곱했어. 그리고 얘를 만났어. 그러면 최고차는 당연히 마이너스 x의 세제곱이고, 그렇죠? 여기다가 얘를 곱했어. 그러면 2ax의 제곱에 얘를 만났어. 그러면은 2a 마이너스 1x의 제곱이야. 자, 여기 b에다가 x를 곱했어. 그럼 여기는 bx고요. 플러스 이렇게 돼요. 되셨나요? 그럼 c의 값이 나왔죠? c의 값은 얼마예요? 1. 같아야 되는 거니까 c의 값은 1. 자, 이제 생각해보자.
bx, bx는 알 수 없어요. 자, 여기 보자. 얘랑 얘가 같대요. 그러면 a 값은 얼마가 되면 되죠? 1. 그쵸? n입니다. 이제 뭐 쓰면 돼? a가 1인 거 알았죠? b 값만 모르지. 저거 쓰면 되지. 1 대입하면요. 그럼 f에다가 1 대입했어요. 1 대입했어요. b 값은 얼마? 1. 그쵸? 그래서 b 값도 2. 아, 이런 식입니다. 근데 어렵지. 이것도 마찬가지야. 대표 유형이라고 대놓고 어려운 문제 줬어. 그치? 쉽지가 않아요, 문제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다 해봐야 돼. 이거 실제로 얘는 거의 터프예요. 그렇죠? 대표 유형이라고 하기보다는 굉장히 어려운 거 그냥 집어넣었어.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이것도 어떤 유형이겠어? 유사한 유형인 거야. 그쵸? 자, 단지 여기를 이제 적분하시오라는 표현을 저희가 썼을 뿐인 거지. 잠시만요. 그러면 자, 요 문제를 지금 한번 풀어봐. 혼자서. 풀어보고 설명해 줄게. 일단 한번 풀어봐. 일단 최고창을 먼저 알아내는 게 목적이에요. 최고창을 먼저 알아내고 개수랑 최고창의 개수, 그러니까 차수랑 최고창의 개수를 알아내는 게 먼저 목적이에요. 한번 풀어보고. 일단 아까 그 앞에 문제 있잖아요. 우리가 구한 함수가 라지 fx를 구했네. 그치? 애초에 우리 처음에 라지 fx를 기준으로 문제를 풀었잖아. fx를 구하는 문제인데 라지 fx를 구했어요. 좀 전에 우리가 풀었던 문제가 요거 처음에 제가 이거를 이제 ax n제곱으로 놓고 시작했잖아. 얘를 구하는 거였는데 우리가 라지 fx를 구했어. 그러면 실제 얘를 구하려고 했으니까 이렇게 갔으면 돼요. 마이너스 3의 x의 제곱 플러스 2의 x 플러스 1 이렇게 구하면 돼요. 됐어요? 이렇게 가는 문제고. 근데 그럼 또 얘기가 좀 달라지긴 해. 저 라지 fx를 구하는데 만약에 요 fx를 구하는 문제였다고 한다면 얘는 이런 식의 풀이가 좀 더 나을 거예요. 좀 빠르게 보면 양변을 그냥 미분해버리면 편해요. 이거 미분하면 왜냐면 fx 되거든?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요거 곱미분이 돼. 곱미분. 앞에 거 미분하면 1 그리고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 x, f 프라임 x가 돼요. 그리고 얘는 뒤에 거 미분했으니까 6x 제곱 마이너스 2x 이렇게 나와. 그치? 이렇게 나오고 요거 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차수를 비교하면 되거든. 여기서 똑같이 그건 해야 돼. ax n제곱을 시작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근데 이거 어차피 뭐가 돼? 이거 사라져버려. 이렇게. 그쵸? 그럼 이 식은 지금 얘만 더 옮겨서 생각해보면 f 프라임 x의 x를 곱한 이 값이 마이너스 6의 x의 제곱 플러스 2x가 되는 거거든. 이거 넘겼으니까. 그럼 요거 x로 나눠버리면 f 프라임 x가 마이너스 6x 플러스 2가 돼요. 그럼 f 프라임 x를 구해버린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fx를 구하게 되면 요거 여기 연산이니까 마이너스 3의 x의 제곱 플러스 2의 x 이렇게 하면 돼. 그리고 적분상수가 있었겠지. 그거를 저거 이용해서 구하면 돼. 1 대입했을 때 0 나왔으니까 1 대입했으니까 여기는 얼마? 1. 그렇지. 내가 라지 fx를 구해버렸네. fx 구하는 문제였으면 그냥 양변 미분하면 훨씬 편해요. 그렇죠? 이게 훨씬 깔끔하죠? 자, 요 문제로 갈게요. 자, 요 문제에서 지금 이 방법은 뭐냐면 온전히 얘를 fx 자체를 구하기 위해서 ax n제곱을 사용하는 식인 거예요. 그러면 얘를 어쩔 수 없이 얘를 ax n제곱으로 놨기 때문에 요거 적분하게 되면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그렇죠? n 플러스 1분의 a x의 n 플러스 1 뒤에는 신경 쓰지 않다고 했어요. 자, 이쪽 볼게요. 여기도 적분을 하게 되면 요게 지금 ax n제곱이었으니까 x를 곱했으니까 ax n 플러스 2죠. 요거는 이제 그냥 쓴 거야. 자, 이제 요걸 이제 비교해야 돼. 자, 얘가 만약에 1이면 말이 안 돼요. n이 1이면 둘 다 2차가 되니까 여기 3차 있으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n은 2차가 돼야 돼. 그래 n이 2여야 3, 2여야 3 이렇게 묶여져서 얘를 표현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러면 결국은 n이 2가 된 거니까 2가 들어갔으니까 여기서 3분의 a랑 여기 2가 들어갔으니까 여기 a-2가 서로 같아야 돼. 그거 연산시킨 거야.
양면에 3을 곱하고 이항시키고 해서 A 값은 얼마? 3이라는 걸 알아냈어. 그러면 얘는 지금 2차식이었고 최고차 계수 3이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거든. 이제 fx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요 식에 대입을 하는 거예요. 요 식에다 대입했고 거기다가 마이너스 2x를 했으니까 이렇게 식이 만들어졌겠죠? 그리고 요 녀석을 이제 적분을 하는 거야. 요거 적분하면 이렇게 되고 요거 적분하면 이렇게 되고 요거 적분하면 이렇게 되고 적분상수 c가 살아붙을 거고 자 이쪽은 그냥 여기 있는 이 식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렇죠? x를 곱했고 요거 계산하는 거니까 이렇게 식을 썼을 거고 그렇죠? 여기다 x 곱했고 계산한 식이에요. 여기다가 x를 곱했으니까 여기다 x를 곱했고 여기다가 x를 곱했으면 bx네.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요거 있으니까 bx 이렇게 정리가 됐을 거예요. 됐죠? 자, 얘네들이 같아야 돼. 같아야 되는데 여기 적분상수는 당연히 없겠죠? 그러니까 c는 고려할 필요가 없네요. 그래서 이거는 고려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것들만 비교하면 되는데 요거랑 요거랑 같아야 돼. 그렇죠? 요거랑 요거랑 같아야 되는 거니까 a-2라는 값은 2를 곱해서 2a 플러스 10이고 그럼 a라는 값은 슝 넘어가서 마이너스 12.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 b라는 값은 요 1을 대입하시면 b라는 값이 만들어지겠죠. 3의 x의 제곱 마이너스 17x 플러스 12x 여기에 1이 들어갔으니까 3 마이너스 12 플러스 b는 7 마이너스 9였으니까 b의 값은 얼마? 16 그래서 여기는 16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돼요. 그렇죠? 자, 근데 또 최소값을 구하래? 그럼 묶어 3으로 묶어서 x 여기는 4였으니까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2 요거니까 플러스 4 이렇게 구하는 거죠. 자 근데 이것도 또 양변을 미분하는 방법을 또 써볼게요. 그러면 미분하면 이쪽은 미분을 마지막에 했으니까 그냥 fx 마이너스 2x 같아요. 미분을 마지막에 했으니까 자 여기는 공미분이야. 앞에 거 미분하고 fx 뒤에 거 미분하면 플러스 x f 프라임 x 미분했으니까 마이너스 6의 x의 제곱 플러스 10의 x 그런데 사라져. 이게 보통 문제로 주어진 아까도 fx, fx 사라졌죠. 보통 이 문제의 특성이 일반적으로 fx가 사라지도록 문제를 줘. 양면을 미분하게 되면 그러면 요 식을 한번 적어보자. x, f 프라임 x라는 녀석은 이것도 이항했으니까 6x의 제곱 요거 이항했으니까 마이너스 12x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는 명확해졌어. f 프라임 x가 x를 곱했으니까 얘가 됐으니까 f 프라임 x는 당연히 2차식이구나. 아니 fx는 2차식이구나. 자 그러면 f 프라임 x는 x로 나눴으니까 6x 마이너스 10이야. 그럼 fx는 적분을 했으니까 얼마?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미안해 12x 그치? 자 그러면 여기에 1일 때 7이 돼요. 그래서 1 됐을 때 여기 7 나오기 위해서 여기에 필요했던 값은 얼마? 좀 전에 했던 거죠. 저기 있죠. 16 이쪽이 좀 더 깔끔해. 그쵸? 양면을 미분한다는 게 우리가 이번 시험법이죠. 이번 시험법에서는 양면을 미분한다는 개념이 그렇게 막 엄청나게 활용이 되진 않아요. 근데 이 적분 파트에서는 지금 우리가 미분까지 했던 개념식에서는 저렇게 보통 최고차항을 구하면서 쭉 가는 게 맞잖아. 근데 뭐 했더니 양면을 미분했더니 문제가 훨씬 더 깔끔하게 정리가 되더라. 그쵸? 양면을 미분하는 걸 당연히 안 쓸 이유가 없겠죠. 좀 더 익숙해져야 돼. 양면을 적분하는 것도 이제 새롭게 추가됐지만 양면을 미분한다는 개념도 이제 활용을 하셔야 돼요. 물론 전제는 깔려. 양면을 미분하고 양면을 적분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다항함수에서만 가능해. 정확하게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만 양면을 미분하고 적분이 가능한데 우리가 다루는 다항함수들은 전부 다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하고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잖아. 그러니까 양면을 미분이나 적분을 그냥 원 없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다. 됐어요? 여기까지 하면 부정적분이 끝나. 유형 자체가 별로 없어. 그쵸? 유형이 3개인가밖에 없거든요. 이렇게까지 하면은 부정적분까지가 완료가 됐다. 한 단원이 벌써 끝나버렸어. 순식간이지. 그쵸? 근데 내용 자체가 별로 없잖아. 그쵸? 처음에 부정적분이라는 개념, 부정적분하는 방법,
적분상수 주의하시고 그다음 차수나 이런 것도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양변을 미분하는 것들을 최대한 활용을 하자. 그렇게 해서 어차피 역연산이기 때문에 미분의 역연산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조금 접근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딱 요만큼이 오늘의 숙제야. RPM 오랜만이지? RPM 별로 안 어려운 거 아시죠? 더 주면 좋은데? 시간이 좀 많잖아, 그치? 그 RPM만 풀기에는 시간이 좀 너무 아깝지 않을까, 그치? 그러면 이렇게 하자. 그건 다 풀고, 그건 다 당연히 다 풀고, 마플은, 마음껏. 오케이?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숙제 좀 나가잖아. 또 어차피 또 마플 계속 숙제 나갈 거기 때문에 미리 조금씩 풀어놓는 게. 그래서, 믿고. 그치? 믿고. 일단 그건 무조건 풀어야 되고, RPM 무조건 풀어야 되고, 마플은 선택적으로 좀 미리 풀어놓는 게 미리지 않고. 어차피 시간 많잖아.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에 만나는 거니까, 다음 주 금요일은 이거 부정적분 평가 볼 거니까, 이제 금요일부터는 다시 정상으로 7시부터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합시다.